반갑습니다. 기술 강사 매운탕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0일에 있었던 CAT 1급 1교시 1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수정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모델링은 한번 꼭 문제풀이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제공이 됐고요. 이 문제 치수를 비교해 가면서 주어진 템플릿을 열어서 치수 기입을 해보고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이 첫 번째 문제인 거 아마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공된 템플릿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AT 시험 보러 가시면 제공되는 템플릿인데 템플릿을 열어봤더니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료실 안에 그 기출문제란이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란 안에 들어가면은 캐드 실무 능력 평가를 검색하시면은 4월달 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한번 같이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렸는데 이 도면을 일단은 평면도부터 제가 도면 측정을 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뷰라는 툴바 그리고 뭐 솔리드 편집이라는 툴바 이런 툴바 빼내는 방법은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이 전 강의인 5월달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제가 올려놨었죠. 거기만 봐도 아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뷰 툴바 중에서 평면도 요 평면도를 눌러서 일단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으로 두고요. 자, 일단 시작할 때는 UCS 엔터 그리고 V 엔터를 해놓고 좌표계를 똑바로 세워놓고 시작하자. 자, 치수 측정 들어가 볼게요. 반지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DRA 엔터. 큰 원 선택해서 클릭. 자, 작은 원 클릭. 둘 다 맞고요. 자, DLI 선형 치수죠. 자, 오각형의 중심과 육각형의 중심을 찍어서 20mm가 맞고요. 자, 역시 DLI로요. 육각형의 밑에 중심과 오각형의 밑에 중심을 찍어서 60mm가 역시 맞고요. 자, 20과 60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0mm 같은 경우는 저희가 DLI 선형으로 역시 측정할 건데 잘 보세요. 자, DLI 엔터 한 다음에 오각형의 꼭지점, 그렇죠? 그리고 여기 경사선상, 요 경사선상 아무데나 한 점을 클릭하고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겠다. R 엔터. 그리고 이 경사선상에서 두 점.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싹 빼서 클릭하면은 자, 주어진 도면에서는 110mm인데 요놈은 1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경사면이 10mm가 더 이쪽 왼쪽 방향으로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요거 찾아냈습니다. 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스냅 같은 경우 저는 다 키고 합니다, 여러분. 요 선상에 두 점을 찍을 때 잘 안 잡힌다는 분들은 OS 엔터 해서 모두 선택하고 나오면은 조금 더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0mm를 늘릴 건데 어디를 늘릴 거냐면은 요 경사선상이죠. 제가 솔리드 편집 버튼 중에서 모서리에 색상 입히는 거 있죠. 모서리 색상 입히는 게 요거죠. 자, 모서리 색상 입히기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칠해 볼게요. 자, 모서리 색상 입히기를 누르고 요 선을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색깔을 빨강색 선택하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ESC 종료. 자, 색깔 칠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색깔 칠해 놓은 거고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돌려보시면은 어디가 그 부위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SHA 엔터, C 엔터 해보면은 여기서 빨간 색깔이 이제 살짝 이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요 이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빨갛게 보이죠. 아, 이 모서리구나. 이 모서리구나. 아이고, 선이 똑바로 안 그려지네. 이 모서리. 즉, 이 면이죠. 이 면이 10mm가 더 이쪽 방향으로 더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캐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면인지 캐치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는 SHA 엔터 숫자 2로 다시 바꿔놓고 이 면이구나. 이 면을 튀어나오게 해야겠구나. 자, 근데 이 면 같은 경우는요, 조심해야 될 게 면 돌출, 면 이동,
면 옵셋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 면 돌출을 하시면 안 돼요. 면 돌출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이 면 돌출을 선택하시고 이 면을 찍었습니다. 네, 튀어나와야 될 면 찍고 엔터, 그리고 한 점을 찍은 다음에 10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튀어나오긴 튀어나오는데 뭐가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평면도 뷰로 바꿔 놓을게요. 자, 위에서 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그 면을 직각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합니다. 그 면을 직각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원래 있던 이 육각형 경사면에 맞게 돌출이 돼야 돼요. 사실 이 경사면에 맞게 이렇게 돌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만. 근데 지금 보면 직각 방향으로 돌출되다 보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 버렸어요, 면이. 자, 그럼 면 돌출이 안 된다는 건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면 이동과 면 옵셋 두 가지가 더 떠올라요. 면 이동도 면을 튀어나오게 할 수가 있고 면 옵셋도 면을 튀어나오게 할 수 있다. 우리 앞에 제 매운탕 3D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은 솔리드 편집 강의를 들으시면은 다 나와 있죠. 자, 근데 면 이동과 면 옵셋 중에 과연 뭐가 정답이냐? 실제 시험이시라고 하면은 둘 다 해보고 측정을 빨리 해보는 게 그만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면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면 이동을 하고 요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한 점을 찍은 다음에 방향을 앞쪽으로 빼고 10 엔터. 자, 애 같은 경우 10mm 튀어나온 것 같긴 한데, 자, 위에 바라보게 하고, 여기는, 그러네. 이 경사면을 튀어나가지 않고 그 경사면을 따라서, 그쵸?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그쵸?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 이 정도 있었겠죠? 이 경사면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네. 얘는 괜찮네. 형상은 맞네. 그런데 과연 치수가 맞을까? 자, DLI 엔터로요. 여기 꼭지점과 이 경사선을 클릭하고요. R 엔터. 하나, 둘, 110이 안 나와요. 틀렸어요. 형상은 맞았는데 10mm 입력했더니 10mm 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돌아가기 컨트롤 Z로 쭉 돌아와서 마지막은 면 옵셋. 자, 면 옵셋을 눌러서 다시 한번 요 면이죠. 면을 찍고 엔터. 그리고 얘는 거리 컷을 바로 쓰면 돼요. 10mm 엔터. 자,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Z 해놓고 자, 면 옵셋 합니다. 자, 면 옵셋 이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앞에서 CAD 3D를 이미 다 공부하신 분들이 보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말하는 게 약간 대화가 되겠죠. 요 툴바는 어떻게 빼내요? 요 툴바는 어떻게 빼내요? 이 대화가 되려면 앞에 강의 들으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면 옵셋을 눌러서 요 면을 찍고 엔터, 그리고 10mm 엔터. 자, 그리고 ESC 종료하시고요. 자, 평면도 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측정을 해보죠. DLI 엔터로 클릭하고 R 엔터, 경사선상 두 점을 찍습니다. 정확히 110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경사면이 있는데 그 경사면이 합쳐져 있는 그 면과 그 면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 면을 유지하면서 직각 방향으로 그 거리감만큼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얘는 옵셋을 써야 된다. 그렇죠? 옵셋을 써야지만 내가 원하는 형상이 나온다. 요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마무리할 때 면 이동과 면 옵셋의 구체적인 그 다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갑니다. 찾아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깔끔하게 무브를 이용해서 3D 객체만 선택하고 엔터, 한 점을 찍어서 옆으로 쑥 치워 놓을게요. 치수는 지우겠습니다. 필요 없는 치수는 지울게요. 이번에는 이제 정면도 좀 볼게요. 정면도를 보기 위해서 뷰 툴바에서 정면도 클릭. 자, 그리고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R50. 자, 요거 아마 구형이라서 측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DRA 엔터로요. 반지름 측정을 딱 해봤더니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약간 센스 있게 반지름 50짜리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C 엔터. 중심 클릭하고 50 엔터. 자, 그랬더니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지금 분명히 이미 있는 3D 형상은 내가 그린 50보다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몇일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새롭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C 엔터하고 중심 클릭한 다음에 여기 모서리쯤에 가볼까요? 이 정도? 이렇게 클릭. 자, 그리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DRA 엔터 클릭해봤더니 52가 나오더라. 이거는 좀 비교적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5월달 문제, 며칠 전에 올렸던 5월달 문제에서 설명드렸지만 원의 홀이라든가 원의 겉면을
키우거나 늘릴 때는 이것도 역시 면 옵셋이죠. 그렇죠? 면 옵셋으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2mm가 줄어드니까 제가 2mm를 줄여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우고요. 이 선도 지우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자, Shift 누르고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눌러서 쑥 돌릴게요. 입체를 좀 보겠습니다. SH, A 엔터, C 엔터로 시각적으로 조금 확인하고, 이런 그물 무늬는 F7번 누르면 끄는 거 아시죠? SH, A 엔터, 숫자 2 엔터 다시 풀겠습니다. 자, 면 옵셋 들어갈게요. 면 옵셋 요놈이죠. 클릭하고 9의 겉면, 선이 아니에요. 면을 선택해야죠.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엔터. 자, 그랬더니 2mm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정면도 뷰로 클릭해서 바꿔 놓고요. C 엔터, 중심 클릭, 50 엔터 하면은 정확히 맞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할 거는 DLI 엔터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60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DLI 엔터 클릭하고 37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요게 좀 좁아 보이는데 일단 각도까지는 측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각도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할 건데 아마 측정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해 보겠습니다. DAN 엔터, 여기 수평선과 DAN 엔터, 수평선 벌써 측정이 안 되네요. 예, 요 밑에를 측정해도 안 나고 안 되고, 안 되네,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좀 쓰겠습니다. 자, 라인으로요, L 엔터를 한 다음에 여기 모서리점, 여기 모서리점 찍고 선을 하나 덧대서 그리는 거죠. 다시 한번 라인 엔터로 여기서 수평선도 임의로 짤막하게 좀 그려 놓습니다. 요선 이렇게. 이 상태에서 DAN 엔터로요, 요 수평선과 이 경사선을 클릭해서 임의로 각도를 측정해 내는 거죠. 자, 71도가 나와야 되는데 56도입니다. 그럼 몇 도가 부족한 거예요? 15도죠. 즉 71도가 되기 위해서는 좀 대략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마 좀 더 기울여져야 되니까 이 정도 더 기울여져야 되는데, 그쵸? 15도만큼이 더 깎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스타트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 우리 면 테이퍼 기울일 때는 시작점이 어딘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위에서 요 34라는 원이 있죠. 요게 지금 보면 애고요. 40짜리 원이 애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지금 정확히 나오고 있었어요. 정확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크기와 요 크기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시작하는 포인트는 밑에가 아니라, 밑에를 찍어버리면요, 여기는 정확하지만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여기가 더 늘어나니까 34가 더 커져 버리겠죠. 따라서 얘는요, 여기가 지금 34포인트잖아요. 그쵸? 요 34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둔 시작점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만큼 더 깎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더 깎아버리면은, 그쵸? 15도만큼 더 깎아버리면은 밑에 것도 유지가 될 거라 이거죠. 이렇게 더 내려온다는 거죠. 요만큼. 이런 식으로. 아래로. 왜냐면은 이 원통은 가장 큰 원통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통이 있을 거예요. 이 원통은 가장 큰 원통이기 때문에 더 작아지거나 커지지는 않습니다. 얘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깎이기 때문에 밑에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위에랑 아래가 그 크기를 똑같은 원으로 유지를 하려면은 스타트는 위에가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캐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연습량이 상당해야 돼요. 연습량이 조금 많지 않으신 분들은 쉽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이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아마 갔어도 저도 단시간에 이거를 빨리빨리 캐치해낸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되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문제를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갖고 좀 그랬어요. 예, 좀 약간 이게 단계별로 올리셔야 되는데 문제 출제하신 분이 좀 성격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걸 공부해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의 이제 성취감도 있고 좋죠. 예, 근데 이제 개인적인 바람은 조금만 더 쉽게 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이제 이상하게 말하면 또 항의 전화 받으니까. 자, 그래서 71도가 되기 위해서 15도를 더 기울여뜨려야 된다는 걸 캐치를 했기 때문에 면 테이퍼 갑니다. 자, 면 테이퍼 눌러주시고 요 면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기울여 틀면이 이면이니까. 자, 선택했으면 엔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점은 위의 점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점 클릭. 자, 각도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죠. F8 키고 아랫 방향으로 맞춰 놓고, 자, 시작은 여기인데 각도의 진행 방향은 아랫 방향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15도가 더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점은 아랫 방향으로 직각으로 찍어 주시고 15 엔터 하면은 이렇게 15도 더 깎이면서 훨씬 더 요 높이가 더 요만큼 15도 더 깎이니까 이렇게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까 전에는 한 요 정도에서 나왔던 면이, 그렇죠? 지금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자, 아까랑 똑같이 라인으로 여기 모서리와 여기 모서리 찍어 주시고 수평선을 그려 주신 다음에 역시 DAN 엔터로 이렇게 각도를 재보니 71도가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도 해결했습니다. 우측면도 갈게요. 자, 지금 몇 개 우리가 해결했지? 하나, 둘, 세 개 해결했죠? 세 개. 보통 세네 개 정도 이제 도면 수정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 시험에서는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면 수정도 어려웠는데 사실 도면 수정 개수도 많았어요. 자, 여기 우측면도에 항상 그 측정할 때 잘 측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UCS 엔터, V 엔터를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자, DLI 엔터로 여기와 여기가 딱 봐도 틀려 보인다. 5mm가 더 높네요. 그쵸? 각도는 11도고요. 자, 각도는 맞고, 그쵸? 각도는 맞고 높이만 틀리기 때문에 높이만 살짝 내리면 되니까 이동을 쓰면 되겠네요. 자, 높이만 틀리기 때문에 면 이동, 요 십자가 버튼이죠? 면 이동을 눌러주시고 싹 돌려볼까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선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SHA 엔터, C 엔터로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좀 눈에 들어오게끔 하고, 아, 요 면이구나. 요 면이 밑으로 5mm가 내려오면 되겠구나. 확인했으면은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면 이동 클릭해서 요 면 선택하고 엔터. 한 점을 찍고 방향 아랫 방향을 맞춰 놓고 O 엔터. ESC 종료. 자, 내려온 게 보이셨죠? 그럼 우측면도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우측면도 뷰 눌러서 DLI 엔터로 이 점과 이 점을 찍어서 13mm 나오고요. 각도도 역시 11도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해결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요게 남았네요. 이것도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면 테이퍼야, 결국은. 자, 31mm 맞는데 이 각도를 측정해보니 22도, 7도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쵸? 7도 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7도 더 깎여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 31mm 입장에서는 이렇게 7도가 더, 7도가 더 이렇게 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더 들어가야 되니까 더 깎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거를 한번 해결해 보면 이걸 이제 시작점과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어디를 시작으로 잡고 어디를 진행 방향으로 잡을 건가, 그게 좀 중요합니다. 면 테이퍼는 항상. 아까 전에 우리 그 정면도의 그 각도 해결할 때 요것도 진행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기를 찍고 진행 방향 아랫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경사 방향이 아니에요. 이 경사 방향이 아니라 아랫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은. 그렇듯이 얘도 역시 진행 방향이 중요한데, 자, 먼저 우측면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좀 중요한 게 도면에서 확인할까요? 자, 이렇습니다. 얘가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렇게 7도 더 깎아야 된다, 그쵸? 진행 방향이 그러면 여기서 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 그쵸? 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 그쵸? 이쪽으로 가면서, 그쵸? 이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 2D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2D 그 45도 그려서 그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부위가 어느 부위냐면은 이 부위이기도 하고 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3D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 부위가 제가 표시한 요 부위가, 자, 근데 요렇게 선을 연결해 볼게요. 여기가 여기고 얘가 여기다. 그렇죠? 아이고, 여기 잘못됐네.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테이퍼가 더 깎여야 된다는 건 결국은 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방향으로 더 깎여야 된다는 게 똑같은 말이죠. 이 방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방향이라는 거. 이 방향이라는 거. 그러니까 면을 찍을 때 테이퍼의 시작점을 여기를 찍고 진행 방향은 요 중심 세로 방향으로 한 점을 더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도? 7도.
22도 나오니까 7도 더 깎아야 되니까, 그쵸? 해보겠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다. 그럼 이제 평면도 잠깐 볼게요. 평면도 잠깐 놓고 보고, 그쵸? SHA 엔터, 숫자 2 엔터. 요 방향이라는 거. 시작점이 요점인 상태에서 요 방향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SHA 엔터, C 엔터. 살 돌려볼게요. 저면도로 좀 놓고 볼까요? 저면도. 요거. 우리 그 저면도 보면은 이게 평면도니까 이게 저면도죠? 바닥에서 보는 거. 저면도 눌러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바닥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 요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잡아달라는 거죠. 테이퍼에 SHA 엔터 숫자 2 엔터를 놓고 보면은 살짝 틀어서 볼게요. 살짝 틀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확인했고 면 테이퍼 들어갑니다. 요 면 엔터 스타트 포인트는 요 방향이죠. 여기 요 점에서 진행 방향이 센터 방향으로 그렇죠? 위로 방향 클릭하고 7 엔터 7도라 그랬죠? 22도가 15도가 돼야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D로만 볼 때는 이게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꾸 SHA 엔터, C 엔터로 놓고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스타트가 여기서 도면 비교해 가면서 여기서 요 방향이지. 이걸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우측면도 돌려놓고 보면은 15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15도에 31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 이거. 5개나 되면서도 면 테이퍼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죠? 면 옵셋도 심지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문제를 4월 10일 날 이제 풀었던 분들은 이제 완전 혀를 내두르면서 나온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맞는 건가, 그렇죠? 기존에는 되게 쉽다 말을 많이 들었는데 문제 이렇게 어려운 게 맞는 건가 아마 다들 긴장이 좀 되기 시작했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시험이라는 게 너무 쉬워도 안 좋아요.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어야만 이 취득을 하더라도 좀 약간 성취감이 있고, 그쵸? 앞서 얘기했듯이. 자, 마무리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 이동, 면 옵셋, 그거 차이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요거 갖고 설명 좀 들어볼게요. 영상을 좀 되돌리기 해가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블로그도 많이 오셔서 좀 보시면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질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답변도 드리니까요. 앞으로는 아마 CAT 2급이든 1급이든 상당히 난이도가 있게 나올 거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도형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바닥의 길이가 100mm고 뭐 이렇게 3D로 되어 있다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면 돌출은 뭔지 알 거예요. 면 돌출은 그 면을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면 돌출을 쓰게 되면은 이 경사면을 찍고 엔터한 다음에 한 점을 찍은 다음에 10mm 엔터 해본다, 10mm 엔터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직각 방향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면이 직각 방향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경사면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면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나가길 바랬는데 면 돌출은 항상 내가 찍은 면의 직각 방향이기 때문에 이상한 형상이 돼버리죠. 면 돌출은 이제 안 되는 이유 알았고 면 이동 볼게요. 면 이동을 10mm 늘려볼게요. 이 면을 선택하고 엔터. 그 전에 카피를 하나 떠놓을까?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CO 엔터로 이렇게 카피를 하나 떠놓을게요. 자, 면 이동을 이용해서 이 면을 선택하고 엔터. 한 점을 찍고 오른쪽으로 10 엔터. 10mm 늘어났어요. 자, 측정 좀 더 해볼 거고요. 오른쪽 건 면 옵셋을 떠보겠습니다. 면 옵셋 선택하고 엔터. 자, 면 옵셋을 쓰고 이 면을 선택하고 엔터. 자, 그리고 10mm 엔터를 바로 하세요. 찍지 말고 10mm 엔터를 바로 하시면 얘도 역시 10mm가 앞으로 튀어나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제 뷰를 정면을 놓고 확인을 시켜볼게요. 제가 면 이동 같은 경우는 10mm가 어떻게 되냐면은 UCS 엔터, V 엔터 해놓고
DLI 엔터로 해보면은 이렇게 10mm가 이 수평선상 방향으로는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10mm 요 면 옵셋으로 10mm를 당긴 놈은 어느 방향으로 10mm가 간 거냐면은 원래 거랑 비교해 보면은요, 이게 이제 원래 건데 그 경사면의 직각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 경사면의 직각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은 면 이동과 면 옵셋이 그 형상을 유지하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그 형상을 유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동은 수평 방향으로, 그리고 옵셋은 그 면의 직각 방향으로, 경사면의 직각 방향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형상에서 평면도였죠. 얘 같은 경우는 뭔가요? 경사면의 직각 방향으로 10mm가 더 늘어났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는 이동이 아니라 옵셋을 썼어야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뭐 이동과 옵셋이 헷갈리시잖아요. 둘 다 해보고 측정해서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해서 여기까지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이 정답은 같이 기출문제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들 해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확인해봤는데 정답치하고는 곱하기 0.00005를 했을 때 그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게 오차 범위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좀 수정된 도메이라 가정을 하고 MASS PROP 했을 때 여기에 최적이 나오죠. 최적. 예를 들어 여기 최적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곱하기 0.00000 0 5개 총 0 6개죠. 그리고 5를 쓰고 엔터 하면은 4.82 이게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정답과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정답 처리를 해준다고 예전에 어느 글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거의 보면 1이 차이가 안 나요. 정답이라 하면은요 솔직히 저 정도까지 차이 안 나요. 1 이하로 차이가 나면은 거의 정답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KPC 자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자료실 안에 기출문제 게시판 안에 캐드 실무 능력을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4월달, 5월달 거 계속 올라와 있거든요. 정답지도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 공부방과 카페도 한번 방문해서 다른 영상도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캐드 3D 영상부터 보셔야겠죠. 캐드 3D 말고도 캐드 2D 뭐 연습문제 풀이 팀 영상 많으니까 한번 오셔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